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쉬는 시간이 좀 길었었는데 두 번이나.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니다. 자, 처음 배우는데 잘 한번 보세요.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좀 낯설고 그래서 좀 어려운 듯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 또 보고 또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다음 5월 달에 또 반복해서 볼 거니까 요약집으로요. 자, 양가로 1번 교환분합의 의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일정한 농지 교환이란 자기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것을 말하고, 농지 분합이라고 하면 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수의 농지 일부를 자기가 받는 것을 말한다. 농지 범위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는요,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작년까지는 이게 전답이었거든요. 과수원이 아니었었는데 작년에 2017년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과수원이 지목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논밭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지적공무상 전답 과수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당연하죠. 실질 과수원 측상. 이 경우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시도, 농도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양가로 3번 비과세된 교환 분합의 범위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은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에요.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 교환 분합의 동그라미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하는 농지, 교환과 분합의 동그라미요.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같은 법령 규정에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 교환과 분합의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4번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농지, 교환의 동그라미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교환뿐만 아니라 모두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자, 악용의 소지가 있었고요.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요. 1, 2, 3번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는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단서 조건이 없는데,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또 몇 줄입니다. 교환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몇 줄짝? 3년 이상 신농지에서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니은번 이런 것 쭉 읽어보시면요. 자,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이냐면 3년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이 나옵니다. 3년. 무조건 3년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3년, 요거. 자, 그래서 3년.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3년의 동그라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농지 교환 분합 시 비과세 요건입니다. 밑줄입니다. 자, 요게 몇 년 전에 19회 시험 때, 20회 시험 때에서 특히 요 요건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고, 또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었어요. 요건을 바꿔가지고,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요 요건이요.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사례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에요.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물론 이제 교환만 되겠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환한다. B농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교환분합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교환 시에. 자, 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에 10억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요. 그래서 이하야 되니까 이 차액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잖아요. 이하니까 작거나 같아야 한다. 식으로 하면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억 5천. 차액이 이거보다 지금 작죠?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쌍방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B농지 가격은 만약에 5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에 얼마입니까?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10억에 4분의 2억 5천인데 차액이 더 작은 게 아니라 뭐야? 커.
그러면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분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교환분 없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너무 가격의 차이가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방 교환분 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적은 편 아니고 큰 편 토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합니다. 3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적은 편으로 바꿀 수 있겠죠? 큰 편 토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합니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또 그 다음에 요 사례를 이해하시고요. 양가로 5번 농지 교환분 없이 과세되는 경우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기간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읽어보시고 그냥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고 몇 년 나왔다 교환분 없이 몇 년 나오면 전부 다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233페이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올해 이제 나온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비과세 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자, 거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요, 주택수 갖고 있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쳤을 때 국내에, 우리나라 국내에 몇 주택 보유해야 돼? 1주택 보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지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면 되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미국에 주택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하나가 있으면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가 되는 거고요. 가로안을 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그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그 거주자의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되느냐?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것도 밑줄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몇 년? 3년 보유. 자, 1세대주택 비과세는 일단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이런 경우에는 3년을 보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정지역 내 주택의 경우를 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요,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서 그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요거는 원칙적으로 1세대주택 비과세는 2년만 보유하면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근데 조정대상 지역은 자, 보유한 중에 몇 년을 거주해야 되고 2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 어딘지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만 비과세 해주지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비과세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요.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이라는 것은 자, 요게 재산적 가치의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과세도 해주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근데 비거주자,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자, 재미동포 비거주자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가 없는 재미동포 비거주자가 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팔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양도해야 돼? 거주자가 양도할 때만 비과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3번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자,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자,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 그럼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자, 요거 한번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대시 끊습니다.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또 계속 미칩니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쓴 경우죠. 자, 대시 끊고요. 자, 계속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의 동그라미요. 핵심적인 단어, 뺀다 동그라미.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느냐. 기억법만 아시면 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세를 계산한 산출세액과 요거 하고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